서울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천만 원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두 번째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전장현이 전체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원칙 대응을 고수하고 있고 전장현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6일 전장현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3천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장애인 단체장들과 만난 오 시장은 지하철 지연 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전장현을 만나긴 하겠지만 전체 장애인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장현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날 일부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전장현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장현은 대화를 하겠다는 오 시장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이 역사 안내 방송을 통해 전장현을 불법 시위단체로 낙인 찍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SNS 통해서 다 밝히시고 손배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장현을 어떤 적으로 규정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대상으로서 군사작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진정성을 참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장현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까지 일단 탑승 시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전장현 모두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태국이 국경을 활짝 열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하루 만에 백지화했는데요. 태국 경제의 최대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방콕에서 강종훈 특파원이 전합니다. 260여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입국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찬유락군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그들에게 화환을 전해줍니다. 태국이 3년 만에 맞는 중국인 첫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We are very excited to come back to Thailand. We are waiting for 3 years already. Before the COVID, we come here every year. And this time I take my family to come here.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기 위해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하루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다음 달 60여 개 여행사를 이끌고 광저우와 상하이 등 중국 3개 도시에서 태국 관광 로드쇼도 열 계획입니다. 태국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ปีนี้เราก็น่าจะ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นะครับเดินทางโดยผ่านทางอากาศยานนะครับเข้าทางสนามบินของ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อทนี่นะครับประมาณ 7-10 ล้าน 이처럼 다른 나라들과 달리 태국이 아무런 입국 규제 없이 중국 여행객 유치에 나선 것은 경제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은 태국 경제에서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 관광객 1,100만 명이 태국을 방문해 5,310억 밭, 우리 돈 약 19조 7천억 원을 썼는데 이는 그의 전체 외국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의 27%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발길이 끊겼던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태국이 학수고대하는 이유입니다. 방콕에서 연합뉴스 강종훈입니다. 지난해에는 고금리와 고유가로 국민들 고통이 컸죠. 하지만 은행과 정유사는 대호황이었는데요. 금리 급등과 고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2022년도 결산을 앞두고 이들 기업이 성과급 잔치에 나섰습니다. 번 돈을 쌓아둘 수만은 없겠지만 국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2021년 성과급은 기본급 600%였는데 대폭 오른 겁니다.
지난해 고유가와 정제 마진 초강세, 정유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덕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칼텍스는 과거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줬던 만큼 올해 기본급 1000%를 상회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금리 급등기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도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나섭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성과급으로 기본급 400%를 책정했고 신한은행은 361%를 주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80%지만 추가로 300만 원 이상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성과급 잔치에 국민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수시로 부담 경감책을 내놨는데도 대부분 국민 기업이 금리 유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은행 정유업 호황은 경영 성과보다 외부 환경에 따른 횡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 올라서 전부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성과금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공정하지가 않고 없는 서민들을 너무 돈을 빼서 자기네들 이익만 채우는 거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 소식에 한동안 잠잠해졌던 정유사들의 횡재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고 예금보다 대출 금리를 빨리 올리며 영업시간은 줄인 은행들의 영업 행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논란 끝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설립됐죠. 경찰국 설립 이후 이뤄진 첫 총경 인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일반직 출신 승진자 비율이 크게 늘고 경찰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요. 경찰대에 편중됐던 경찰 내 고위직 출신 비율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의 꽃. 올해 무궁화 4개의 견장을 달게 된 사람은 모두 135명입니다. 지난해 87명이었던 총경 승진자는 복수직급제 도입 영향으로 올해 1.5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경사 이하 일반 출신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총경 승진자 가운데 일반 출신은 모두 43명입니다. 전체 비율로는 32%인데 지난해 12.6% 수준에서 그 비율이 2.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총경 자리 대부분을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게 된 건데 경찰 내 고위직 출신 비율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 밑에 풀을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풀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위직 승진할 수 있는 퍼센티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한편 일선 경찰서 소속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총경으로 승진한 일선서 과장 비율은 지난해 12명에서 올해는 22명으로 대거 늘었습니다. 전체 승진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일선 현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성 경찰관도 10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종청에서도 역대 처음으로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존층 구멍이 43년 뒤에는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유엔이 발표한 건데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 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과학자들은 오존층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봉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상으로부터 20에서 30km 부근 성층권에 짙게 자리 잡고 있는 오존층.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유해물질 때문에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43년 후 지구의 오존층이 모두 회복될 수 있다는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2040년이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1980년대 수준까지 회복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극지방의 경우 이보다 느려 북극은 2045년, 오존층이 얇고 구멍이 커 가장 느린 남극은 2066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UN-backed scientific panel confirmed that the phase-out of nearly 99% of banned ozone-depleting substances has succeeded in safeguarding the ozone layer. 과학자 패널이 지목한 오존층 보호의 수은갑은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30년 넘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 등 100가지에 가까운 유해 물질을 거의 차단하자 2000년 들어 남극부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1992년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도 상승을 막으려는 인류의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